289번부터 이어서 또 해보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봤더니 A5는 자연수래. 그리고 나조건 보니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치면 그때 S8이지? 1항부터 8항까지 합이 3분의 68로 주어졌네. 이때 A16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써져 있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S8을 우리가 먼저 해석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해석해 줄 건데 SN에 대한 정보를 AN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일반항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라는 뜻. 그러면 S8은 1항부터 8항까지 합이니까 8개 있겠지. 누가? 1항하고 8항의 중간항 4.5항이 8개 있다라고 봐도 똑같다는 거지. 요거 괜찮겠지? 그럼 요게 3분의 68이니까 따라서 A 4.5항이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약분 하면 이거 얼마지? 굳이 이렇게 구하지 말고 그냥 저 형태 살려서 쓰자. 8로 8 곱하기 A5가 자연수니까 나는 여기 A5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치? A5가 자연수니까 빼기 2분의 D 공차 반개만큼 빠지면 되니까 이렇게. 괜찮을까? 그치? 여기까지 우리식 잘 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A5가 자연수고 공차 D는 0과 1 사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얘를 일단 좀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 4로 약분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분의 17은 4로 약분해주면 2A5 마이너스 D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D를 한쪽으로 옮겨볼게. 어떻게? D는 2A5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되게 된다. 이렇게. 괜찮지? 이때 A5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A5는 얼마? 짝수야, 짝수. D는 문제에서 주어졌어. 얼마? 0과 1 사이의 값. 그러면 사실 원래 미지수 두 개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거든. D하고 A5의 값을. 근데 지금은 특수하게 특별한 조건들이 더 붙어있지. 그래서 가능한 A5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지금은 부정 방정식을 풀어줘야 한다. 그럼 짝수가 얼마여야만? 6이어야만 6에서 3분의 1을 빼서 3분의 1이라는 0과 1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4여도 안 되고 8이어도 안 돼. 딱 6일 때만 돼. 따라서 우리가 계산값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지. 괜찮지? 신기하지? 이제 다 찾았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16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A16은 A5가 6이니까 6으로부터 공차 11개만큼 가면 되겠네. 그럼 1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지. 계산하면 3분의 미안해. 2A5가 6이니까 그냥 A5는 3이어야지. 3. 여기 기준이 3. 그러면 3분의 11에다가 9 더하니까 3분의 20 되겠네. 그럼 정답 5번이겠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지?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부정방정식과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SN 정보를 AN 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했으니까 이 부분들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자. 290번. 290번도 나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왜 그런지 한번 문제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따져보자. 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대. B2는 마이너스이고 B3 플러스 B7은 0일 때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제 9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뭐 어떻게 풀든 사실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처럼 보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는지 어떻게 너희한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지 생각한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 큰 구조를 봐야 돼. 구조를 봐봐. 우리 수열의 합에서 기본 마인드 세팅이 뭐였지? 잘 모르겠다면 나열해보자 라고 우리 여기서 한번 했었지.
283번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수열이 너희가 뭐 딱 아는 수열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나 같으면 나열부터 해볼 것 같아. 머릿속에서든 뭐 직접 손으로든 대입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1의 2제곱에다가 곱하기 a1이니까 bn은 첫째 항이 a1 맞지? 두 번째는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2지. 세 번째는 플러스 a3지. 네 번째는 마이너스 a4지. 이게 계속 반복돼서 n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끝나는지는 다를 것 같고 이 정도로 일단 먼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bn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bn은 확실한 건 이게 짝수들과 홀수들의 규칙상이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a1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애들 묶고 마이너스 a2 묶고 a4 묶고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살짝 느껴줬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나는 얘를 보자마자 바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결국 요 위에 들어가는 요 숫자의 홀짝성에 따라서 전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수열의 홀짝성을 좀 따져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훨씬 편하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괜찮겠지? 홀짝성을 따지겠다는 뜻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홀수 앞에는 플러스가 붙고 짝수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는 성질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성질을 정리해 보면 a 홀수일 때는 앞에 플러스, 짝수일 때는 앞이 마이너스 이런 성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열의 홀짝성에 따라서 b를 1항부터 홀수항까지 더했을 때를 한번 따로 떼서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야. 그럼 어떻게 돼?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a1 되겠지. 두 번째 1항부터 3항까지 합은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되겠지.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a1이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었거든. 그럼 a1 마이너스 a2는 마이너스 t야. 맞지? 마이너스 공차지. 그럼 a3에서 공차 하나만큼 빼겠다는 소리니까 사실 a2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은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겠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두 개가 또 세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두 개 세트, 두 개 세트. 그러면 a5라는 값에서 공차를 몇 개? 두 개를 빼주는 결과가 나와서 a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느껴져. 그치? 이렇게 놓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규칙이 생긴 것 같지 않아? 점점점. 모아서 한번 써보자면 b1은 잠깐만 앞에다가 이름 붙여줄게. b1은 a1이고 b3은 a2고 b5는 a3이야. 그럼 숫자들끼리의 관계가 분명히 생겼다는 걸 아마 느껴질 거야. 그치? 그럼 얘네들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b 홀수를 우리가 보통 2n-1로 쓰니까 b2n-1은 얼마? a n이라고 써낼 수 있는 요런 관계성이 생긴다는 거지. 괜찮지? 요 관계성을 우리 옆에다 써볼게. 그럼 홀수가 아니라 b 짝수일 때도 똑같이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b 짝수까지 마찬가지로 해볼까? b2일 때는 무슨 뜻이야? a1 마이너스 a2의 뜻 아니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d일 거고, b4는 저렇게 두 개씩 짝지어진 게 몇 번? 두 번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d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점점점 벌써 규칙 보이겠지. 규칙이 혹시 잘 안 보여? 잘 안 느껴져? 그러면 너가 계속 하는 거야. b6, b8, b10, b12 그렇게 해서 규칙 찾으면 돼. 그럼 b2n일 때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n 곱하기 d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b 홀수항일 때와 b 짝수항일 때의 규칙을 우리가 직접 다 찾아준 거야.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 끝났어. 하나씩 해보자. b2가 마이너스 1에 그럼 b2는 무슨 뜻이야 사실? 그냥 마이너스 d라는 뜻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네. 따라서 d는 2일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럼 D가 2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B3 플러스 B7 해볼까? 홀수항들이니까 B3과 B7을 A로 바꿔보자. 그럼 B3은 얼마랑 똑같냐면 A2랑 똑같거든. B7은 누구랑 똑같냐면 A4랑 똑같거든. 이거 둘이 더하면 0이래. 근데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A3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2A3이 0이니까 따라서 A3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AN 입장에서 하나의 항해값을 정확히 알았고, 그 다음에 공차도 알고 있어. 그럼 사실 우리 AN으로서는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일단 BN의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이니까 일단 AN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굳이 일단 AN에 대한 일반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스탑하고 이제 문제 정답을 구하러 가본다는 거지. 그럼 시그마 1항부터 9항까지 BN은 이거 더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홀수랑 짝수 서로 그룹 지어줬잖아. 그럼 이거 더할 때도 B1, B3, B5, B7, B9 이렇게 매칭해주고 플러스 B2, B4, B6, B8 이렇게 매칭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계속 묶어줘야 된다. 그러면 B1, 3, 5, 7, 9 전부 다 A로 바꿀 수 있잖아. A로 바꿔보면 A1, A2, A3, A4, A5거든. 근데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누구랑 똑같아? 가운데 거에 5배랑 똑같지 않아? 근데 A3이 얼마야? 0이야. 따라서 그냥 비홀수항들의 합이 싸그리 날라간다는 소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B2, B4, B6, B8 전부 다 더해주면 B2는 마이너스 D. 그치? 야,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2. 그거의 2배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정답 마이너스 20이 나온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구해줄 수 있고, 그거 올라가서 체크하면 정답 2번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열의 홀짝성을 봤을 때 얼마나 유리하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제여서 나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꼭 한번 열심히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괜찮지? 넘어와서 291번 또 한번 해보자. 문제 읽어보면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이래. 그럼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에 체크해야겠지.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려면 잘 생각해봐. 초항도 자연수여야 되고 그 다음 항부터 무조건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공차도 자연수여야 돼. 맞지?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파악할 수 있겠네. 모든 항이 자연수라면 당연히 초항도 자연수, 가장 중요한 공차도 자연수. 초항이 0이어도 안 되지. 그럼 모든 항이 자연수, 1항도 자연수여야 되는데 초항이 0이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5 빼기 B5와 A6 빼기 B7이 똑같대.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번씩 써볼까? 그럼 A5랑 지금 B5랑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A6과 B7이 같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A7은 27이고 B7은 24보다 작거나 같대. B1 빼기 A1의 계산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봐봐.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AN의 공차 하나만큼 더해지지 않았겠어?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B의 공차 2개만큼이 더해지지 않았겠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거지. 아, 알파랑 2베타가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치?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과정인 A7은 반드시 누구? B9와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근데 A7이 27이니까 이 B9가 결국 얼마다? 27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찾아낸 거지. 괜찮지? 따라서 B9는 27인데 B7은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B7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7에서 공차 2개만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게 누가?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이 베타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맞지? 응. 그러면 이 베타는 어쨌든 짝수 값이니까 이 베타로서 가능한 값은 4, 6, 8 점점점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결국 우리가 지금 공차가 자연수인 건 썼지만 초항이 자연수인 건 아직 쓴 적 없잖아. 그래서 초항으로 거꾸로 올라가야 돼. 지금 A7이 27인 걸로 주어졌지. 그럼 요거 가지고 초항 A1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7에서 공차 6개만큼 빼내야 되지 않겠어? 근데 A의 공차가 알파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과연 자연수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면 된다는 거야. 얘가 누구니까? 얘가 알파니까. 그럼 알파가 4일 때는 27에서 24 빼니까 3이어서 괜찮은 거 맞지? 요거 괜찮은데 그 다음 번부터 6 되면 마이너스 36 돼야 되지. 27에서. 그럼 그 다음 번부터 안 되는 게 확정이네. 아, 따라서 베타가 2일 수밖에 없고 알파가 4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구해줄 수 있게 되겠다.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A1이 3인 거 찾았고 또 필요한 게 누구야? B1 찾아야 되지. 얘가 3이고 그럼 B1 찾으려면 어떻게? B9가 27이니까 27에서 공차 8개만큼 빼면 되겠지. 베타가 얼마니까? 2니까 16 빼면 되겠지. 그럼 11이겠네. B1은 11이겠네. 그럼 여기서 11. 그럼 11에서 3 빼니까 8 되겠네. 이런 느낌. 괜찮지? 이렇게 해서 끝. 얘도 뭐 코멘트를 남기자면 결국 이 문제의 풀이는 여기였지. 여기 이 베타가 3보다 크다. 요걸 가지고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베타 값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직접 대입하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부정방정식의 형태고,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직접 대입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넘어갈게. 292번. 자, A1이 2인 수열 AN과 자, BN이 2인 등차 수열 BN이래. 오케이. AN은 별말 없어. 하지만 BN은 등차 수열이니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만족시켜야 된대. 이때 1항부터 5항까지 AK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누구였지? 얘랑 똑같은 형태 아니야? 그럼 이것도 그대로 긁어오면 되겠네. 아이고, 잘못했네.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배치해주고 얘를 여기다가 배치해주면 아까랑 문제 구조가 똑같다는 거 느껴져? 왜 그러냐면 수열의 합이 지금 2차함수 형태잖아. 그럼 반드시 뭐라고? 저 일반항인 B n 플러스 1 분의 AN, 얘가 반드시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하필 1항부터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부터 설명했으니까 혹시 기억 안 나면 꼭 앞에 해설 강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줘. 2분의 1 n제곱이니까 요 앞에 붙어있는 요게 의미가 공차의 절반이라 했지.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은 n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겠네. 블라블라 대신에 알파라고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알파가 어떻게 구하냐면 요 원래 주어졌던 식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B2분의 A1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근데 하필 그게 누구랑? 1 플러스 알파랑 똑같아야겠네.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게 되겠다. 따라서 AN은 어떻게 쓸 수 있어? B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B를 구할 수 있나? B1이 2니까 그치? A1은 1인 거고 B를 구할 수가 있나? 구할 수 있지. 공차만 알고 있다면. 그치? A1이 2니까 B2분의 A1이 2분의 1인데 얘가 사실상 4분의 2였다는 뜻 아니야? 따라서 B2가 4일 수밖에 없는 거고 B1이 2인데 B2가 4야. 그러면 공차는 2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Bn은 2n이라는 식이 될 수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B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2겠지? 그럼 2로 묶어내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분의 1 분수 싫으니까 2를 뒤에 거에다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지? 여기다가 이제 뭐 해달라고? 시그마 1부터 5까지 붙여달래. 그럼 따라서 시그마 1부터 5까지 a 써주면 2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 마지막 계산할 때는 우리 시그마의 성질과 어떤 거?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n 제곱들 기억나지? 필요하니까 하나 써두자.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이렇게. 오케이. 기억 안 나면 꼭 우리 강의 노트 돌아가서 확인하고 오기. 2 곱하기 6분의 항해개수 플러스 1 둘의 합 플러스 2분의 항해개수 곱하기 항해개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n에 대한 식이 아니지. 즉 1항부터 5항까지 전부 다 1일 테니까 1이 5개다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거 계산해주면 110에서 10 더하는 거니까 120 되네. 계산 잘 할 수 있지?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정석으로 푸는 것도 우리 아까 전 문제부터 계속 한 2개 정도 누적돼 있었나? 그랬잖아. 정석으로 푸는 것도 꼭 필요해. 근데 난 이미 한번 했으니까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희한테 숙제로 한번 남겨둘게. 한번 해보고 확인해봐. 우리는 넘어가자. 293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랑 1항부터 3n까지의 합이 똑같도록 만드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직접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이 3의 배수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두 가지니까 값이 A1, A2, A3 맞아? A4, A5, A6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점점점 계속 반복되네. 12개 하고 맨 마지막 끝엔 마이너스 19 요런 느낌. 괜찮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1부터 n까지 말고 1부터 3n까지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3n까지는 명확하거든. n에 따라서 10이 몇 개, 마이너스 19가 몇 개인지는 달라지지만 확실한 건 1부터 3n까지 중에서는 10은 2n개 있을 거야. 마이너스 19는 n개 있을 거야. 비율이 항상 2대1이고 딱 마이너스 19에서 끝나니까 1항부터 3n항까지는. 괜찮지? 따라서 시그마 1부터 3n까지 AK는 반드시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20n에서 19n 빼니까 n이 돼야만 해. 그리고 그게 앞에 누구랑?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랑 딱 겹쳐야 됐던 거지. 괜찮지? 그러면 내가 이걸 모르겠으니까 n이 이거 뭔가 일반화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직접 해도 난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한 번씩 해볼 거야. 지금부터 SN을 쓸 거야.
SN이 누구냐면 1항부터 n항까지의 AN의 합이거든. 그럼 걔를 약간 표로 나타낸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나중에는 되게 중요한 습관이 돼. 그래서 SN을 쓸 건데 SN 아래다 쓰고 위에다가는 항의 번호만 쓸게. 그럼 항의 번호가 1일 때는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10, 2일 때는 1항부터 2항까지 합이니까 20, 3일 때는 1항부터 3항까지 합이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 4항일 때는 거기다가 10 더하니까 11, 그치? 5항일 때는 21, 6항일 때는 1항부터 6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2 되겠네. 이렇게. 아, 이게 반복돼서 쭉 나타나는 구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일반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 규칙이 보이거든. 어떻게 규칙이 보이냐면 얘네끼리 규칙이 있어. 그리고 얘네끼리 규칙이 있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규칙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써볼게. S 3n 마이너스 2. 이게 무슨 뜻이야?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즉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그런 애들이 그건 거지. 그런 애들을 모아둔 거지, 한 번에. 그러면 얘의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1일 때는 10, 4일 때는 11이거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낼 수 있냐면 n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야 1 집어넣었을 때 10, 2 집어넣으면 S4는 11, 7 집어넣으면 아니 7이 아니야, 이제 3 집어넣으면 S7은 12 이렇게 뜰 테니까. 그 다음 S3n-1일 때 해보자. 얘는 2일 때 20, 5일 때 21이니까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20, 2 집어넣으면 21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n 플러스 19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지막 S3에는 쉽지? 3일 때 1, 6일 때 2니까 n 기준으로 보면 1일 때 1, 2일 때 2니까 그냥 S3에는 n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이용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줄 수 있다. 얘네가 어떻게 n이 될 수 있게 이거 맞나? 아, 정확히 그냥 n이 아니구나. 그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요 값이랑 결과값이 똑같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똑같게,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똑같게,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똑같게 만들어라는 뜻인 거지. SN은 n인 애들 만족시키고 싶은 거니까. 맞지?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돼. 얘랑 3n-2랑 같을 수 있나? 얘랑 3n-1이랑 같을 수 있나? 얘랑 3n이 같을 수 있나? 맨 아래 거 벌써 안 되지? n이 자연수니까. 위에 것도 해보면 n이 자연수가 안 나와. 불가능해. 가운데 것만 가능하겠네. 가운데 거 계산해주면 n이 1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S29가 29라는 뜻이야. 이거 괜찮아? 그치? S29가 29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29가 되어야겠네.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자를 한번 바꿔볼까? 미안. 문자를 P로 한번 바꿔줘. P. 이렇게. 여기 위에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 여기는 그대로 두고 요거 일반화할 때 그리고 P 모든 자리에다 P로 바꿀게.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도 전부 다 P로 바꾼다.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P의 값이 10인 거고, 그럼 P가 10이니까 SN은 n을 만족시키는 n 값은 29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러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5번 체크해주면 된다. 여기서도 이제 수열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나머지를 이용한 케이스 분류. 이런 게 존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 꼭 한번 확인해서 우리 넘겨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세 갈래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뭐 4개짜리면 뭐 4로 나눈 나머지겠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치? 근데 3일 때까지만 보통 잘 기억하면 돼. 짝수, 홀수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전 개념에서 봤겠지만 짝수를 세분화할 수 있어. 홀수도 세분화할 수 있어. 그래서 세분화해서 좀 더 케이스 분류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나머지를 이용해서 케이스 분류할 수도 있고,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충분할 거야. 괜찮지? 넘어갈게. 294번 문제 읽어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만족시킨대. AK 플러스 BK를 1항부터 5항까지 더해달래. 오케이, 얘도 구조 자체가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 맞지? 수열의 합 정보를 주고 문제에선 일반항 정보를 물어봤으니까. 그러고 봤더니 얘가 2차항이었으면 우리 그냥 그 등차 수열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2차항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정석으로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정석하는 거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보자. S1은 A1이니까 1 집어넣은 게 1 집어넣은 거랑 같다. 이용해주면 1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1자 그냥 다 뺄게. A, B라고 쓰면 A 곱하기 B가 12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항인 AN 곱하기 BN분의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N 집어넣은 거에다가 얼마를 빼? N-1을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8N-4 여기 N-1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자. 이거 정리가 좀 귀찮더라고. 그래서 미리 좀 해왔는데, 이거 4로 묶으면 4N 플러스 2 여기 4 N-2잖아. 그러면 그냥 통분해주면 돼. 그럼 분모는 저 둘이 곱한 거 들어가면 되니까 16에 N-2 미안, 이거 2N 플러스 1인데 이거 뭐야, 이상하게 했네. 이렇게랑 이렇게니까 그치? 둘이 곱해서 분모에 써주면 돼. 그럼 다시 16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 N 곱하기 크로스 곱이니까 8N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8N 플러스 4 이렇게. 괜찮지? 요거 위에 거 전개해서 계산 꼭 해줘. 계산하니까 분자가 4 나오더라. 4. 그래서 약분이 돼. 그래서 뭐만 남냐면 4 곱하기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1 요렇게 딱 나오거든. 요걸 꼭 구해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잊지 말고 써야 되는 거, 이게 언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럼 따라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an 곱하기 bn을 알 수 있어. 이게 얼마라고? 4 곱하기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고. 단 언제일 때? n이 2 이상일 때만. 그러면 실제 a1 곱하기 b1 값은 12인데 우리가 구한 요 식에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계산값이 4 곱하기 1 곱하기 3이 나와서 요 원래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되는 이 식이 어차피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12가 나오니까 그냥 n은 1부터 성립한다고 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체크해서 반드시 체크한 후에
이걸 써줘야 돼. 어떤 걸 체크했냐면 12랑 요 식에다가 이게 n자리에 1을 대입하겠다는 뜻이거든. 요렇게 이게 같음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n은 1부터 가능.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 문제가 쉬울 때는 혹은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파놓게 되면 우수수 틀리니까 제발 쉬운 문제일 때부터 이런 행동을 좀 교정해 놓자.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AN, BN이 모두 등차 수열이지. 게다가 뭐 공차가 같대. 그럼 1차항의 개수가 같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마침 AN 곱하기 BN이 어떻게? 4 곱하기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로 써있으니까 AN 곱하기 BN을 어떻게? 2 각각 나눠주면 4n-2 곱하기 4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누가 누군지는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누가 누구든 간에 합한 값은 8n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여기다가 우리 뭐 해달라고? 시그마 1부터 5까지. 그럼 얘는 자연수 거듭 제곱합으로 쓰는 게 제일 빠르겠지? 8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이니까 계산해주면 12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 123번 체크해주면 되겠다. 우리 이 정도 체크했어. 체크했고 이거 검증하는 과정에 지금 이 문제의 특수성으로 또 다르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문제에 블라블라 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와 같은 두 등차 수열 AN, BN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 말이 써있는 것부터가 딱히 다른 말이 없잖아. 그럼 얘는 1항부터 등차 수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 정답이 1차 곱하기 1차 나와서 이거 각각 등차 수열을 먹어주면 어차피 1차일 때도 이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1항부터 이 형태가 유지가 되겠구나 라고 체크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이 문제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거 회색으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한번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고 저렇게 저 정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놔야 돼. 알았지?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295번 가보자. 문제 읽어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4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이제 저런 문제는 A4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가 A4를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괜찮지? 직접 한번 해보자. 자, 가조건 봤더니 A1과 A3이 똑같대. 나조건을 봤더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나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방정식이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근데 앞이 0이 될 때와 뒤가 0이 될 때가 컨디션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an 플러스 1이 있길래 우리 an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겠지. 나조건에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이거나 혹은 2an이어야 돼. 그래야 앞에 게 0이든 뒤에 게 0이든 할 테니까. 내 말 이해되지? 그 다음에 A1과 A3이 똑같기 때문에 주어진 규칙을 이용해서 A1에서 A3까지 도달하면 돼. 첫 번째 A1을 그냥 스몰 a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A2는 둘 중 하나 아니겠어? 위에 끼를 타서 A-3이든 아래 끼를 타서 2a든 이렇게 두 가지 값 중 하나가 되지 않겠어? 괜찮지? 그 다음에 A2에서 A3으로 갈 때 또 각각이 두 가지 길을 만들지 않겠어? 첫 번째 길은 여기서 3 빼서 A-6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 길은 2배에서 2A-6 될 수도 있고 이해돼? 얘는 3 뺄 수도 있지.
2a 마이너스 3 네, 2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a 이런 느낌으로. 괜찮지? 좀만 예쁘게 정리하자. 결국 A1에서 시작한 가지가 2개 펴지고 2개 더 펴져서 각각 2개씩 더 펴져서 총 4가지의 케이스를 만든다는 거지. 이때 A1과 A3이 똑같아야 되니까 A하고 A-6이 같을 수 있나? 없지. A하고 4A가 같을 수 있냐? 있지. 이거 언제? A가 0일 때. A하고 2A-3이 같으려면 A가 얼마? A가 3이어야겠지. A하고 2A-6이 같으려면 A가 6이어야겠지.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A의 값이 총 3가지 버전이 나온다는 뜻이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괜찮지?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니까? A4의 최대값이니까 한 번 더 규칙을 이용해서 A4까지 도달해줘야겠지. 그럼 어차피 A3과 A1이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A1이 6일 때, A3이 6일 때, 두 번째 케이스는 A3이 3일 때, 세 번째 케이스는 A3이 0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에 집중해야 돼. 모든 값을 다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최대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최대가 과연 어디서 들까? A3이 가장 크고 가장 큰 것도 아랫개를 타야 결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값 뭐 다 구하려면 구하는데 우리는 6을 2배한 12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2번 찍고 넘어가야 돼.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이상 계산은 헛수고야. 직접 뭐 다 구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 문제 자체가 모든 A4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면 다 구해야겠지. 근데 문제의 발문 자체가 A4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인드 세팅 자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한 번에 정답 12만을 찾아내었던 것이었고, 괜찮지?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꼭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 우리는 296번 넘어와서 빈칸 채우기 문제 또 한번 해볼게. 앞에서 했던 빈칸 채우기는 우리 수학적 귀납법을 빈칸 채웠던 거고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각각 잘 채워주면 될 것 같아. 빈칸 채우기 문제나 마찬가지로 가, 나, 다에 들어갈 식 혹은 값만 열심히 잘 찾아주면 된다. 가 쪽 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 읽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방정식 fx 곱하기 fx-3의 모든 실근을 구해야 되니까 fx가 주어졌나? 위에 주어졌네. 그럼 여기서 0하고 4가 나올 텐데 4는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0일 테고, 그럼 fx-3을 직접 식 한번 써봐야겠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될 거야. 맞지? 그중 하나의 실근이 3이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실 한근을 알고 있는 셈이거든. 그러면 두근 합이나 두근 곱 하나만 보면 돼. 두근 곱 볼까? 그럼 근계수에 의해서 3 아니야? 3? 그럼 하나가 3이면 하나가 1이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두근 곱이 3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인수분해 귀찮으면. 맞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는 1 쭉 읽어서 나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가 1 채워지겠지. 그럼 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읽으면 되겠지. 세 수열 a 3n-2, a 3n-1, a 3n은 첫째 항이 각각 0, 1, 3이고 공차가 모두 얼마인 등차 수열이래. 공차의 값을 찾아야겠구나. 근데 바로 위에 줄에 뭐라고 써 있었어? f x 플러스 4는 fx다. 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주기함수의 뜻이지. 주기가 얼마다? 4다. 그럼 4씩 반복된다는 뜻 아닐까? 그치? x값이 예를 들어 1이 근이었으면 그 다음 근은 5고 그 다음 근은 9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게 사실 등차수열의 뜻 아니야? 그치? 계속 4씩 더해서 하나의 근이 완성되면 다음 근은 4씩 더해서 만든다는 뜻이니까
아, 결국 요 표현 자체가, 요 주기 표현 자체가 현재 이 문제에서 공차에 해당하는 값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어렵지 않지? 마지막 A20, A21, A21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한번 써보자. A 3n-2는 공차가 4고 첫째 항이 0이니까 4n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A 3n-1은 공차가 4고 첫째 항이 1이니까, 그치?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1대하니까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A3에는 마찬가지로 공차는 4n이고, 공차는 4고 첫째 항이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마 A22일 거야. 왜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그치? 그래서 A1인 애들이랑 똑같은 그룹에 묶일 거고, 22니까 n자리 얼마 집어넣은 거야? 8? 8 집어넣은 거 같은데? 그럼 28 되겠네. 32에서 4 빼니까. 찾아주고, 여기서 얼마 찾을 수 있어? A? 20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7 집어넣었을 때네. 7, 4, 28에다가 3 빼니까 25. 이렇게. 마지막 여기에서 A21 뽑아내면 되겠지. 7 집어넣었을 때니까 27 되겠네. 이렇게 전부 다 더해주면 55에다가 25 더했으니까 80 되겠네. 그럼 PQR 다 구했지. P는 1, Q는 4, R은 80. 더해주면 정답 얼마? 85가 된다. 이렇게. 특별히 코멘트 쓸 거 없고 그냥 잘 읽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뭐 요 부분 주기가 4, 그 뜻이 결국 공차를 알려준 뜻이다. 그렇게 해서 나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된다. 뭐 요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충분한 문제인 것 같아. 괜찮지? 넘어갈게. 297번 문제 읽어보자. 자, 첫째 항의 1인 등차 수열 AN이 있대.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 B9 빼기 B3이 27일 때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AK의 계산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풀면 되게 어렵거든? 근데 어떤 식의 사고 과정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냐면,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열을 정의했을 때 문제를 풀기 되게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 어려워서 못 풀었다면 꼭 이 해설을 들어보고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구나 파악해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새로운 수열을 정의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아. 여기서 싹 다 bn씩 빼줄 거야. 그러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되겠지. 얘는 둘 중 하나였던 거야. 1이거나 an이거나. 단 조건이 붙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1, n이 3의 배수면 an, 이렇게 되는 규칙을 갖고 있던 거지. 그래서 누구를? 얘를 나는 지금부터 cn이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들이, 봐봐, 얘네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그럼 n자리에 1, 2, 4, 5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고, 얘네는 3, 6, 9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 맞지? 그치?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서 좀 형태를 찾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부터 넣어볼까? B2 마이너스 B1 이게 1이고, 2 집어넣으면 B3 마이너스 B2 요게 또 1이라는 뜻이고, 맞지? 계속 똑같다는 뜻이잖아. 4 집어넣었을 때는 B5 마이너스 B4 요게 1이라는 뜻이고, 5 집어넣으면 B6 마이너스 B5 이게 또 1이라는 뜻이고. 그렇지?
근데 사실 우리가 CN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거 남겨두고 얘네들을 나는 사실 C로 들고 냈거든. 얘가 C1, C2, C3, C4 이렇게. 괜찮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n이 3의 배수일 때도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C3과 A3이 똑같다는 거고, C6과 A6이 또 똑같다는 거고,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졌던 B9-B3, 얘를 한번 C로 표현해볼까? B9-B3이 과연 C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결국 요 B9는 어떻게 탄생할 수밖에 없냐면 C8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을걸? C8에서. 맞아? 한번 쭉 해서 더 써보자. 그러면 B7 빼기 B6 이게 얼마다? C5다. B8 빼기 B7은 아니지 6 집어넣으면 또 안되니까 좀 다 쓰기 싫은데 다시 쓰자. 그래서 우리가 CN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칙은 방금 잘 파악했고, B9 빼기 B3 이거부터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 C1 검은색으로 쓸게. C1은 1, C2도 1, C3도 1 이렇게 계속, 아니야 얘네 C3은 A3 이렇게. 그 다음에 C4는 1, C5도 1, C6은 A6, C7은 1, C8도 1, C9는 A3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 규칙 자체가. 그치? 이때 문제에서 주어졌던 B9 빼기 B3을 내가 한번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B9 빼기 B3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CN들을 더했을 때 어떠한 관계가 생기거든? 어떠한 관계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봐. 약간 이렇게 쓸 수 있나? 시그마 3부터 9까지 B 8까지 B 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이거 어때? 우리 그 큰 작작을 역으로 한 거야. 좀 어려울까? 이름 붙여놓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많이 잘 될 거거든. 근데 이렇게도 당연히 넘어올 줄 알아야 돼. 왜 bn 빼기 bn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이렇게 표현했냐면, 쟤한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일단 저거라는 거 이해해야 돼. 결국 거꾸로 돌아오면 맞지? 1항차에 하나씩 남고 작은 거에다 작은 거, 큰 거에다 큰 거 넣으면 딱 맞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시그마 3부터 8까지 CN의 의미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C3부터 C8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다 더해주면 1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A3 있고, 그 다음에 A6 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값이 얼마니까? B9-B3이 27이니까 얘가 결국 27이라는 소리지. 그럼 따라서 A3 플러스 A6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27에서 4 빼니까. 맞지? A3이 여기 써있네. 첫째 항이 1인 등차수열이라고 써있네. 그러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등차 중앙 정보겠지. 그러면 2 곱하기 A의 4.5항은 23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A 4.5항이
2분의 23이라는 거 써낼 수 있을 것 같고, 첫 장이 1이니까 첫 장과 4.5항 차이에 공차 차이는 몇 개? 3.5개 차이 나지 않겠어? 2분의 7개라고 쓸까? 2분의 7d 이만큼 차이가 나면 숫자 차이는 얼마만큼 만들어내냐면 2분의 21만큼 만들어내네. 따라서 공차 d는 3일 수밖에 없다. 공차 d가 3인 거 찾았네.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1항부터 10항까지 물어봤네. 그럼 이거 우리 뭐 해주면 돼? 앞에서 한 번만 들고 오자. 없나? 어딨어? 여기 등차수열의 앞에서. 마지막 정답 구할 때 정답으로 S10 물어봤지? S10은 어떻게? 10 곱하기 1항과 10항의 중항 A 5.5항 이렇게. 근데 우리 4.5항의 정보 알고 있잖아. 그럼 4.5항으로부터 공차 하나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10 곱하기 2분의 29 이렇게. 그러면 5니까 145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답은 2번 145 체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 큰 작작을 역으로 쓰는 과정 자체가 좀 버거울 수도 있고 시작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어떻게? bn 플러스 1 빼기 bn을 새로운 규칙으로 보고 하나로 묶고 보는 그런 훈련이 좀 되는 문제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마지막 뭐 계산 과정 자체는 뭐 4.5항으로 볼 수 있다. 뭐 이거 등차수열의 합 해석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충분히 많이 누적해서 공부해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이제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 초반 요 두 개의 해시태그 요것들을 위주로 한번 잘 생각해서 복습 꼼꼼히 해줘. 그 다음에 우리 넘어와서 298번 또 해보자.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A2는 1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SK는 21이래. 이때 S2 플러스 S7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도 우리 아까 봤던 문제 기억나?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들어가면 얘는 당연히 홀수상 짝수항 앞에 부호를 달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이 수열을 홀짝성을 판단해줘야겠구나. 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반드시 수열의 홀짝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맞게 잘 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한번 해보자.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묶어도 되고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3, 마이너스 S5 플러스 S2 플러스 S4 플러스 S6 요게 21이다 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사실 지금은 묶는 게 크게 의미가 없었네. 짝수 홀수. 하지만 우리가 행동 강령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뭐야 어차피 요렇게가 서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도 난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묶어서 원래 다시 써보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겠어?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A2, 두 번째는 A4, 마지막은 A6 되겠지. 이게 얼마다? 21이어야 된다. 이렇게 A2가 1이니까 얘가 1, 거기다가 공비 2개만큼 곱했고 거기다가 또 공비 2개만큼 곱했지.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 4제곱이 21을 만들 수 있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거든. 모든 항이 양수라는 뜻은 우리 초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라는 뜻일 수밖에 없겠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괜찮지? 그래서 공비는 2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쓰면 끝났네. 문제에서 S2에다가 S7을 더해달래.
그러면 S2 구하면 되겠네. S2는 1항부터 2항까지 합이니까 1항 2분의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1 플러스 1항부터 7항까지 합이니까 공식 쓰자. 2-1분의 초항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공비의 1곱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1에다가 64를 더하는 꼴이지. 분수 2분의 1 서로 날라가니까 그래서 65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체크해주면 돼. 우리가 여기 앞에서 봤던 이 홀짝성 가지고 문제 풀었던 것보다 어디갔어? 여기 있네. 이거보다 훨씬 쉽지? 그치?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홀짝성 이 정도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홀짝성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기준으로 이런 해시태그들을 꼭 복습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우리 299번 해보자. 자, 문제 읽어볼게.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 A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최대에서 최소 빼달라는 거네. 그리고 문제 읽어봤더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8n 제곱은 0이래. 그럼 약간 어떻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냐면, an을 약간 미지수로 두면 그 an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지. 맞지? 그러면 이거 결국 인수분해가 되거든. 해보면 3, 1, 4n, 2n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다. 2n 4n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3an 마이너스 4n 곱하기 an 플러스 2n 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지. an은 3분의 4n이거나 마이너스 2n이거나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이렇게 AN에 대한 길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첫 번째 줄에 중요한 정보 달려있지. 모든 항이 반드시 정수여야만 한다. 그러면 윗길을 탈 때 좀 제한 조건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아랫길을 탈 때는 어차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n은 무조건 정수야. 즉 아랫길은 문제 없어. 근데 윗길 탈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윗길은 언제만 탈 수 있다? 얘는 n이 3의 배수일 때만 윗길 가능. 그러면 우리 이런 최대 빼기 최소 이런 거 생각할 때 항상 가져야 되는 우리의 메인 스탠스가 뭐냐면, 이론상 최대 최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론상 최대 최소. 이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론적으로 최대는 계속 윗길만 타면 좋겠는데 그건 일단 불가능하니까 선택적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랫길보다는 계속 윗길을 택해주는 게 전체 1항부터 20항까지 30항까지 항의 그 값을 최대한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일단 최대인 상황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최대. 그러면 n이 1, 2, 4, 5 그 다음에 7, 8 이런 애들은 상관없어. 어차피 무조건 아랫길 타야 되거든. 맞지? 얘네들은 어차피 다 고정돼 있어. 그러면 지금 누가 문제냐면 3, 6, 9 이런 3의 배수들이 문제란 말이야. 3, 6 여기도 9. 이때는 선택권이 생겨. 윗길을 타도 되고 아랫길을 타도 된다는 선택권이 생겨. 그래서
3의 배수 때마다 전부 다 윗길을 타줘야만 합이 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 그럼 최소가 될 때는 너무 쉽지. 윗길을 절대 선택 안 하면 되잖아. 아랫길은 음수니까 계속 음수만 해보면 가장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모두 다 아랫길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최대 빼기 최소를 물어봤어. 빼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라지 m일 때와 스몰 m일 때 1항, 2항, 4항, 5항, 7항, 8항이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다는 거야. 차이값이잖아. 차이값. 그러면 차이값의 의미가 뭐야? 공통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맞지? 1항, 2항, 4항, 5항, 6, 7항, 8항 이런 3의 배수가 아닌 항은 관심 없고 우리 3의 배수 항인 애들끼리만 빼도 전체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거 빼봤자 0이니까. 그래서 라지 m 빼기 스몰 m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쓰면 돼? 3의 배수 때마다 3분의 4n이냐 마이너스 2n이냐 결정되니까 둘의 차이값 얼마? 3분의 10n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n이 어떻게 돼? n이 3, 6, 9, 12, 15 이렇게 쭉쭉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차이값인 3분의 10n이 n이 3일 때는 얼마? 10.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30. 점점점 어디까지? 30대 때까지. 그럼 100까지. 그럼 10부터 100까지 사실 더해달라는 뜻이야. 맞지? 얘가 얘에 대한 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서 써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10부터 100까지 더할 때 어떻게 더하는 게 제일 좋냐면 10으로 묶으면 돼. 그럼 뒤에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혹은 그 등차수의 합공식으로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계산하면 55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550. 2번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요 이론상 최대 최소에 대한 이 내용을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뒤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 이론상 최대 최소를 따지는 문제.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하나로 확정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너가 직접 선택해봐. 문제에 맞는 상황을. 이런 식의 문제 구조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스텝 5, 스텝 5 정도까지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 발문이 뭐의 값을 구하라 이게 아니야. 뭐 대부분 최대 최소 가능한 모든 거의 합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약간 이론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런 사고 과정이 이렇게 좀 비교적 쉬운 문제에서 좀 연습이 되면 뒤에 가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괜찮지? 응. 마지막 우리 300번 하고 끝내자. 300번 마지막으로 봤더니 이거 수능 문제네.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네. 그러면 빈칸 채우기 문제 우리 풀듯이 빈칸에만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자. 빈칸에 집중해서 풀려고 봤더니 a n 플러스 1 정의하고 있네. 그치? 그러면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뺐더니 갑자기 저런 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얘는 3분의 2에 an 플러스 1이 탄생할 거고 얘가 3분의 2에 an이 탄생할 거니까 그 앞에 거 묶어줬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만 써주면 되냐면 요 뒤에는 얘네들끼리의 차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요 가에 들어가는 식은 요만큼에서 이 식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그냥 n을 집어넣었을 때의 차이값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6분의 1에 n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 n 플러스 1. 어차피 상성 10은 서로 빼면서 날라갈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써주고 마이너스 6분의 1 n제곱 플러스 6분의 1 n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약간 보이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2차원끼리 묶어주면 이거 합차 공식 되거든. 그래서 6분의 1에 둘이 뺀 거 곱하기 둘이 더한 거, 뺀 거 1이어서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1n이 날라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만 남아. 그럼 계산이 돼. 3분의 n만 남아. 신기하지? 그래서 3분의 n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괜찮지? 그럼 여기다가 3분의 n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2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n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기억에서 얻어낸 거고, 그거 가지고 뭐 쭉 했더니 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에서 양변에 n은 2를 대입하면 a2를 얻을 수 있대. 양변에 2 대입해 볼까? 그러면 좌변 뜻이 a1 플러스 a2지. 그 다음에 2 대입하게 되면 3분의 2 a2, 그 다음에 플러스 2 대입하면 6분의 4에서 2 빼니까 6분의 2, 3분의 1 되네. 플러스 10. 이렇게 식이 써지지 않겠어? 그치? A1이 얼마야? 7이라고 주어져 있네. A7. 그럼 A2 구할 수 있겠네. 넘어가고 넘어가면 우리 3분의 1 A2가 얼마다? 3분의 10? 이렇게 써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A2는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값 10인 거 찾을 수 있고, 마지막 줄 봤더니 다 이거 계산해 달라는 뜻이지. 그러면 A1은 얼마? 7. 얘는 10.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다음 계산해 달래. 이거 쫄 거 없지?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형태야. 여기지, 여기. 그치? 그럼 n 대신에 n 자리에 2k 플러스 1 대입해 달라는 뜻이니까 결국 이거 자체가 2k 플러스 1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17 플러스 이거 그걸로 하면 되지. 예를 들어 알파 k라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1차항이니까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마지막 이거 등차 수열 합의 해석으로 하면 되지. 5개 있네. 누가? 1항하고 5항이 중간항, 3항이. 그럼 3항일 때니까 3 집어넣으면 7이 되네. 7. 그치? 그럼 35에다가 17 더하니까 52. 맞지? 이렇게. 괜찮지? 어떻게든 계산하면 되니까 뭐 원하는 방법, 뭐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쓰든 뭐 어떻게 쓰든 해서 값만 구하면 되겠지. 가가 fn이래. 3분의 n이. 그럼 f12는 4겠네. 맞지? p 곱하기 q니까 10에다가 52 곱해달라는 뜻이네.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정답 130이 나오면서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지. 괜찮지?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잘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 수열 스텝 3까지 잘 따라왔어. 그 다음에도 이제 다음 과정이 또 준비가 돼 있겠지? 어떤 친구는 다시 돌아가서 1단원 스텝 4를 풀기도 할 거고, 어떤 친구는 그냥 쭉 이어서 수열 스텝 4를 풀기도 할 거고,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잘 이용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이거 주의해야 될 게, 한번 들었다고 이 내용들이 절대 자기께 되지가 않아. 그치? 우리 수능 전까지 이 기출문제는 항상 바이블처럼 너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이걸 꺼내서 얘네들이 너의 나침반이 될 거거든. 그래서 길을 잃거나 헤맬 때 꼭 기출문제를 통해서 너의 길을 명확하게 잡아놔야 돼. 기출문제에서 이런 해시태그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해시태그들을 어떻게 반응해서 꺼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이런 해시태그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생각해내야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그냥 쭉쭉 푼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아. 알았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